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안녕하세요. 임종닷컴 최한솔입니다. 오늘은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을 살펴볼 시간이에요.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제가 미리 촬영했던 2015 개정을 봐야 될지 2022 개정을 봐야 될지 관련된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해당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 총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특성과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늘 모든 걸 암기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건 이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이해를 해야 왜 이 조항이 나오는지, 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0년 1월에 개정된 15 개정 중에서 일부 개정이 된 2020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있거든요. 그 교육과정을 보시고 새롭게 바뀐 내용을 파악하고 그 바뀐 내용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라고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교육부에서 나온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교육부 고시 제 2015-81호라는 게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지금 일부 개정된 내용이 제 2023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걸로 시험 문제 나올 거니까 지금부터 2020-3호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총론은요,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관련해서 이제 고시문이라는 게 이렇게 언급이 되거든요. 이 고시문들이 소위 말해서 바뀐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문들 같은 경우는 15년도부터 조금씩 바뀐 내용들이 이렇게 다 담겨져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건 최근에 이제 바뀌었던 2020-3호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이 3호 내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약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시면요. 일단 2020년 1월 17일 날 이 내용이 이제 바뀌었고요. 특히 어느 부분이 바뀌었냐면 선택 중심과 관련해서 지금 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예전에는 이수 단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수 학점으로 이렇게 다 명칭들이 바뀌어져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 바뀌었다는 거 정도 생각하시고 뭐 당연히 기본교육과정에서도 고등학교는 이제 이수 학점으로 언급됐기 때문에 기본교육 과정도 여러분들이 보실 내용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언급을 될 테니까 해당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먼저 교육과정에는요, 교육과정 성격이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교육과정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해서 고시된 것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취학하는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여기서 중요한 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는 표현이 있죠. 즉, 지금 보고 있는 15 개정 또는 2020 부분 개정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일 어떻게 지도할 것이며 어떤 내용으로 지도할 것인지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교육과정 성격은 지금 보고 있는 가부터 마까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다. 그래서 눈에 띄는 게 공통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뭐 전반적으로 나라에서 알려줘야 될 내용과 또는 지역, 학교, 개인 수준에서 알아야 될 내용들이 동시에 있다는 뜻이죠.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교사 중심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 교원, 학생, 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나가는 교육과정이다. 즉, 교육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교육과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뭐 교과서 중심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교육과정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서 구현하는 교육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과정의 근거에서 교사의 자율성에 맞춰가지고요 수업을 진행한다는 뜻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교육과정을 근거해서 즉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근거해서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라고 이 교육과정의 성격을 얘기했습니다. 보통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나와 있는 뭐 이 교육과정 또는 뒤쪽에서 나와 있는 이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교육과정으로 판단했을 때는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차례가 나오는데요. 이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총 이렇게 5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 그리고 세 번째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 그리고 네 번째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다섯 번째는 학교 교육과정 지원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중에서 우리 시험에 거의 안 나온 게 5번째 나와 있는 학교 교육과정 지원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딱 한 문제가 출제됐지만 그거는 특수교육 교육과정보다는 일반 초중등 교육과정, 초과정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 나왔다고 본다고 하면 현재 이 4가지 내용에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고 이 4가지 내용 중에서도 두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일반 유아교육과정, 누리교육과정이랑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과 중등은 얘도 당연히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집중해야 봐야 될 게 첫 번째와 세 번째, 네 번째인데 당연히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세 번째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네 번째 내용,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첫 번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목표가 뭔지, 그리고 이 목표를 통해서 달성해야 될 인간상, 그리고 인간상을 위해서 가르쳐야 될 핵심 역량들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목표나 인간상보다는 핵심 역량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서는 핵심 역량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기본사항에 언급되어 있는 공통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과 기본교육과정이 각각 누가 받게 되는지, 그리고 공통과 선택중심 기본교육과정들의 나타나는 각각의 교육과정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교마다 각각의 교육과정들이 만들어지겠죠. 그와 관련된 4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이 4가지 내용 전체다가 우리 시험에 언급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이라고 해서요. 추구하는 인간상이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인간상을 물어본 내용은 2009년 이전에 엄청 예전에 초등에서 관련된 내용을 물어봤고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만 읽으시면 되고요.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건 이 홍익인간의 이념이라는 표현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추구하는 인간상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 내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이러한 인간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핵심 역량들이 있습니다. 이 핵심 역량들이 우리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해야 될 거 지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자기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상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당연히 명칭을 알아야 되고 이 명칭과 관련된 설명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 현재까지는 이 명칭을 쓰라는 거가 이제 시험 문제지만 다음번에는 이 명칭과 관련된 설명을 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가부터 박까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 두셔야 돼요.
자아 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정보 처리 역량.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확립하는 심리적 감상 역량.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6가지 역량 명칭과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이것들이 현재까지 시험 문제 2문제 정도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요, 이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될 핵심 용어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교육과정을 만들 때 중점사항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점사항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죠. 이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이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해온 교육인형과 인간상을 바탕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 함량에서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이거를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교육과정이고요. 박근혜 정부는 문과, 의과를 통합하기 위해서 이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얘기했고, 이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이러한 창의 융합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더라도 이게 15 개정의 특징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게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나와 있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될 위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얘기했던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이죠.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2015 교육과정에 대표적으로 있는 교육과정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 유치원, 초등, 중등 학교 이러한 교육과정 유형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 있고, 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하위용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것들 같은 경우는 고시문에서 본 것처럼요, 이걸 만든 사람이 보통 이 교육부 장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시도에 맞게끔 변형을 합니다. 이거를 시도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이 시도교육과정은 누가 만든다? 시도교육감이 만들죠. 그리고 이러한 시도교육과정을 조금 더 그들의 지역에 맞게끔 편성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시군구 교육지원청에서 이거를 도와주기 위한 운영 지침을 만듭니다. 이거는 당연히 지역 교육장 책임으로 만들겠죠. 이걸 바탕으로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이라는 걸 만들고요. 당연히 이거는 학교장의 책임이에요. 보통 이게 교육과정 설명할 때 나오는 내용이지만, 우리 특수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 교육과정 바탕으로 뭘 만들어야 된다고? 이 IP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육과정과 IP 관계를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인문, 사회, 과학기술, 기초소양을 균형 있게 함량하고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학습을 강화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이과 통합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말을 할 거고요. 그리고 2020 개정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도 선택 과목을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선택학습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교과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조하고 학습량을 적정히 하여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그래서 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국어, 수학, 영어와 관련된 수업 일수를 좀 조절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에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주입형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게 다 내용이죠. 그리고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화해서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해서 교수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즉 학생은 자신의 학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이걸 통해서 교사는 교수 학습 질을 바꾸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여기 나와 있는 과정을 중시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수행사정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교과의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수 학습 및 평가의 일관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교수, 학습, 그리고 평가, 일체화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러한 목표와 내용과 학습과 평가를 일관성 있게 하도록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활용해서 산업화가 필요하는 기초 역량과 직무 능력을 함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간단하게 고등학교 유형을 말씀을 드리면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요. 일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인문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 일반 고등학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특수학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 말고 목적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직업과 관련된 목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특수 목적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실업계라고 불렸던 학교인데 물론 실업계와 특성화 고등학교는 달라요. 근데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름들이 좀 화려하죠. 애니메이션고 그리고 산업예술고 이런 식으로 조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취업과 관련된 학교들이 특성화 고등학교고 예전에 얘기했던 실업계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수 목적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 학교에 특수한 목적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중학교 때 가고 싶어하는 학교들 있잖아요. 이런 거 예고, 최고, 그리고 과고, 그리고 국제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거 말고도 여기 나와 있는 산업 맞춤형 고등학교도 이 특수목적국에 들어갑니다. 이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마이스터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특정한 산업군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고등학교와 협력한 것을 마스터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이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고등학교 졸업 후에 직업과 관련이잖아요. 그래서 그 특정한 직업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영어로 NCS라는 걸 이제 만들었고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뭘 한다고 기초 능력과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했습니다. 이제 교사를 하기 위해서 교사에 필요한 직무가 있잖아요. 그 직무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가르치겠다가 이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업 맞춤형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NCS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가부터 바까지는 초중등 교육과정에도 그대로 있는 내용이지만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특수교육 교육과정밖에 없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강조해서 개별 학생의 영향을 강화한다. 이게 지금 교육과정 중점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거. 다음은 각급 교육 목표들이 나와 있는데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 정도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노래를 통한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이걸 통해서 발음 인성과 민주 신민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유치원을 졸업하고 나서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초등학교는 이걸 기본으로 기본 습관과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가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바른 인성, 민주시민의 자질을 향상을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고 그리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각급 학교 교육 목표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험 문제는 뭐 초등학교 정도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동그라미 쳤던 내용 위주로 한 번 정도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유치원 편성 운영의 기준인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 유아, 유특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 바로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우리는 세 번째 나와 있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나오는 게 기본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배우는 공통교육과정, 성택중심 교육과정, 기본 교육과정에서 같이 공유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주등학교 교육과정은 공통교육과정 및 선택중심 교육과정 또는 기본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공통교육과정, 선택중심 교육과정, 그리고 기본교육과정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합니다. 이 중에서 공통교육과정은 누가 사용하냐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가 공통교육과정을 사용하고 선택중심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가 편성 운영하죠. 즉 일반적으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는 공통교육과정과 선택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공통교육과정 및 선택중심 교육과정 적용하기 어려운 애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교육과정을 적용을 받고요. 얘네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편성을 합니다. 보통 여기 적용하기 어려운 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중도 지적장애 또는 중도 지적장애를 포함한 중도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이 기본교육과정을 하죠. 그럼 경도는 어떻게 하느냐? 경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웠던 교수적합화를 통해서 이제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학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에 따른 요구와 학교의 실정을 고려해서 공통교육과정 및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기본교육과정과 병행해서 편성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일부 과목은 기본교육과정을 사용하고 일부 과목은 공통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2015 개정 같은 경우에는 2009 또는 2011 개정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이러한 과목과 편제를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장치를 만들어놨냐면 이런 학령군이라는 걸 만들어놨습니다.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 과정을 유연하게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학령군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유연하게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학령군뿐만 아니라 교과군으로 교과를 분류해 놨습니다. 교과군 같은 경우는 공통교육과정의 교과는 물론 기본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공통교육과정의 교과는 교육 목적성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성의 인접성, 생활 양식에서 연관성 등을 고려해서 교육과군으로 재분류했습니다. 이 두 개는 뒤에서 얘기할 집중 이수제 때문에 만들어진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집중 이수제는 여러 학년에 가르쳐야 될 내용을 한 학년에 가르치거나 여러 학기에 가르칠 내용을 한 학기에 가르치는 것을 집중 이수제라고 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학년군을 설정했고요. 교과군으로 재분류했다는 거.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과 관련된 선택중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거 필수 학점으로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교육 학점제가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학점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죠.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기초 영역 학습을 강화하고 진로 및 적성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4개의 교과 과목으로 구분하고 교과별 필수 이수 학점을 제시했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보통 교과의 4개 교과 영역과 전문 교과를 구분해서 필수 학점 이수를 제시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4개 교과형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실업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특수한 고등학교와 졸업 후 그 산업에 맞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산업수요 맞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를 구분해서 필수 이수 학점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고등학교는요, 보통과 전문으로 나누어 있고요. 말 그대로 보통은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제 배워야 될 과목들이 있는 거죠. 학생들의 기초 소양 함량과 기본 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통 교과는 공통 과목을 개설해서 모든 학생들이 이수하도록 한다. 그래서 공통 과목은 누구나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룰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조정해서 집중예술을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집중예술을 실시하면 좋은 점이 이겁니다. 학습 부담을 적정할 수 있고요.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는 게 시험 문제였다는 거. 그리고 교과와 더불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요,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게 있죠. 자,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가 조금 더 인지적이라고 하면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경우는 정의적 그리고 활동적의 영역을 담당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범교과 학습 주제라고 해가지고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해서 지도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범교과 학습 주제를 다뤄야 됩니다. 그 다루는 주제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암기할 내용이에요. 이것들을 쓰라고 하는 게 다 시험 문제였습니다. 안전 건강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 경제금융교육, 환경 지속가능한 교육. 이 중에서 인권교육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 이해교육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학교는 필요에 따라 계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기교육 지침에 따른다고 되어 있죠. 이 계기교육이 뭐냐면 특정한 날에 특정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건데 사실 말해서 뭐 장애인 날에 장애인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기가 있을 때 그에 맞는 내용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게 계기교육인데 이 계기교육 같은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와 그리고 하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내용은 이 파와 하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배치할 수 있는 곳이 3군데죠. 첫 번째가 일반 학교의 일반 학급, 두 번째가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그리고 세 번째가 이렇게 특수학교죠. 각각에 대해서 이제 그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일반 학급 및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 즉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통합교육이 기본 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편제와 시간 배당, 이 편제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고 시간 배당은 일주일당 몇 시간을 배우는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편제와 시간 배당은 학생이 속속된 해당 학년군의 교육과정을 따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초등학교 3학년은 그 학교 초등학교 3학년과 동일하게, 고등학교 2학년은 그 학교 고등학교 2학년과 동일하게 따르다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라? 교과의 내용을 대신해서 생활 기능 및 진로와 직업교육 그리고 현장 실습을 편성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한다?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를 반영해서 학교가 정하도록 돼 있어요. 너네 알아서 해야 됩니다. 너네 알아서 해야 되는데 생활 기능, 진로와 직업교육, 현장 실습들을 교과의 내용을 대신해서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합교육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학생들, 다시 말해서 특수학교에 다니는 애들 같은 경우 특히 중도 중부 학생이 포함된 학급 운영하는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본교육과정도 못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때는 교과별 50% 범위 내에서 실수를 감축해서 뭐
국어 시간이 100시간이 있다고 하면 50시간을 줄여가지고 이거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성했을 때는 만약에 국어를 이렇게 줄였다고 하면 그 국어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운영해야 되고요. 이것도 또 별로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앞에 나온 대로 교과 대학을 대신해 가지고요. 관련 생활기능 영역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고 이것은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를 반영해서 학교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두 번째, 교과의 내용을 대신해서 이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반 학급 및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생활 기능 및 진로와 직업교육, 현장 실습을 편성 운영할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특수학교에 있는 중도 중복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관련 생활 기능 영역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파, 그리고 이 하가 4문제, 5문제 이상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순회교육 관련된 내용이 나오네요. 자, 순회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청에서 정하며 이 시도교육청은 교육감이 정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해당 학교 교육과정 편제를 고려해서 학생의 장애 정도 및 특성에 알맞게 편성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순회교육 관련된 내용은요, 시도교육청에서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IP 형태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이러한 순회교육을 받는 학생이 누구며 어떤 식으로 순회교육을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문서가 있거든요. 그 문서를 지금 시도교육청에서 정한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할 때 해당 학교 교육과정 편제를 고려해가지고 편성한다고 나와 있죠. 자, 다음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는 IP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예전에는 엄청 복잡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IP 있으면 관련 서비스는 어느 시간 동안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순회교육과 관련된 내용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여기 나와 있는 원격 수업도 나와 있습니다. 장특법에도 순회교육밖에 없었는데 원격 수업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육과정에서도 이 원격 수업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죠. 학교는 필요에 따라 원격 수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교육은 시도교육청 교육감이, 그리고 원격 수업은 교육부 장관이 따른다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두 번째,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기본 교육과정이 먼저 나왔어요. 지금은 공통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공통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먼저 나온다더라. 따라서 공통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나오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기본교육과정에서 바뀐 내용들을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